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근데 문제는 30대 중반부터 모은 돈이 없으면 점점 주변 사람들과 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고, 특히 은퇴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있죠? 나이 먹거나 친구 있는데 사실 몇 명 안 남아요. 나이 먹으면 보통 젊을 때 인사했던 사람도 나이 먹었을까 인사가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통 남들 일하든 나이 먹으면 아싸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관계가 이제 좀 줄어들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보통 나이 먹으면 친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격차가 벌어지면 만나기 힘들어요. 아니면 지역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장강님 같은 게 원래 이제 본가가 서울이잖아요. 근데 저분 서울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타지에 와 있거든요. 저러면 사실 내가 서울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를 사실 보기 힘들어요. 이제 몇 번 안 보다 보면 사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무조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내가 원하는 직장이 뭐 타지에 있으면 타지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 친구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뭐 이게 이상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드 동네 살아도 이제 일하는 근방에 다루고 하면 사실 볼 일이 없죠. 나는 교대 근무하는데 친구는 이제 중앙 근무해. 그러면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나이 먹고 좀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런 거 있죠. 어릴 때는 참 착하고 순수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변하는 케이스. 아니면 이제 좀 학력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직업 수준의 차이도 벌어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나는 공부 못하는데 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막 서울의 명문대학교 나왔어.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전문직 시험 봐서 지금 전문직 일하고 있어요. 난 중소기업 다녀. 그럼 사실 보자고 해도 못 봐.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보통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 보통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 나와도 이제 가는 대학교가 다 다르죠. 다 다르단 말이야. 특히나 이제 지방의 대학교 가는 사람하고 인서울권의 대학교 가는 사람하고 이게 좀 격차가 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인서울권 대학 다니는 친구는 인서울권의 같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 어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렸던 친구랑 멀어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은 좋은 직장 다닐 테고, 평범한 직장 평범한 이제 그런 대학교 나온 사람은 평범한 직장 다닐 테고. 그럼 서로 이제 월급이나 어떤 이제 직장 문화 다르다 보니까 공감대가 안 돼, 이게.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 모임에 나가서 갑질 같은 거 하거든요. 갑질 같은 거. 보통 친구 모임 가보면 돈 잘 버는 사람, 그 능력 좋은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돈 좀 번다고 밥 좀 사준다고 막 갑질하는 거야. 그러게 너는 왜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안 한 거냐? 어? 야, 너는 언제까지 그런 직장 다닐 거야? 야, 그런 직장 답 없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훈계해. 그럼 기분 나쁘거든. 지가 뭔데? 아니, 나도 이 직장 다닐 이유가 있는데 지가 뭔데?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지가 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선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한테 왜 훈계를 해? 내 인생 잘못되면 지가 책임질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몇 번 싸우다 보면 안 보게 돼. 맞죠? 왜냐면 자존심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아니 아무리 중소기업 다녀도 그 사람한테는 소중한 직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친구라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직장에 대해서 연봉이 얼마나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친구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 더 말 쉽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많이 줘, 여러분. 어릴 때 알고 지냈다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뭐 직장 같은 거 얘기를 잘 안 해. 조심하는데 오히려 어릴 때 친하게 봤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조심을 더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지. 그러면 안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뭐 친구도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우리가 좀 해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30세 중반 되면 사실 돈이 모여야 됩니다. 내가 30세 중반에 돈이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많이 있는 겁니다. 보통 남자가 자리 잡는 나이가 보통 딱 저 나이에요. 30세 중반. 저 나이 때는 어떤 식으로든 자리 잡아야 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만약 저 나이 때 자리 못 잡고 헤매고 있다.
그 문제 있어요. 문제 많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저 나이 때 자리 잡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뭐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닌다거나 모아는 돈이 없다거나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 먹고 나서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계속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직장 다니지 못하고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하고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도 그런 사람 멀리하죠. 자리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중선도 떠나가지고 우리가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꿰차야 돼. 뭐 중소기업 다녀도 내가 어떤 기술자로 일하면 페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괜찮아, 중소기업 다녀도.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떤 데서 일을 하든 간에 30 중반 되고 나서 헤매면 안 됩니다. 갈팡지팡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 나이 먹어서 뭐 홧김에 직장 때려치우고 막 아니면 이제 일도 안 하고 이러면 진짜 위험해. 진짜 많이 위험합니다. 보통 30 중반 넘어가면 인생에서 별로 큰 이벤트가 안 벌어집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20대 후반 돼서 좋은 직장 못 다니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여자분들부터 30 넘어 돈이 없잖아요. 계속 돈이 없는 채로 삽니다. 장난컨대. 남자는 30 중반에 만약에 모은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는 채로 자리 잡아 못 찾아서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내가 자리 잡은 입장에 그 친구를 보기가 좀 그래. 왜냐? 보통 친구 중에 이제 자리 못 잡은 친구 오면 그 사람 돈이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사줘야 됩니다. 내가 사줘야 되는데 이거 한두 번이야 말이지. 맨날 얻어먹고 그러면 눈치 봐야 되는데 눈치 안 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그럼 보기 싫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헤매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안 돼요. 보수를 떠나가지고 직종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 꿰차야 됩니다, 진짜. 꿰차야 돼요. 나이 먹고 방황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인생에서 도움 1도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없는 사람이 많다? 많아요. 남자나 여자나 많습니다. 이건 성별을 막론하고 없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친구로서 멀리하는 게 좋고 애인으로서 멀리하는 거 좋고 결혼 대상자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멀리하는 게 좋아. 어떤 식으로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멀리하는 게 좋아요. 일단 없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좀 나쁘게 말할게. 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붕어 형 가진 거 없어서 사람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살다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기만 합니까? 안 풀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젊을 때는 좀 없을 수 있어요. 젊을 때 실패를 볼 수 있어. 근데 나이가 찼는데 30 중반까지 됐는데 없다면 문제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떤 핑계를 갖다대도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고 뭔가 가식이 없다. 그냥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라니까. 왜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보통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있는 쪽이 돈을 냅니까? 없는 쪽이 돈을 내요? 당연히 있는 쪽이 돈을 내잖아. 그리고 항상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있는 쪽이 없는 쪽이 없는 쪽이잖아요, 여러분. 여자분이 왜 남자한테 막 비붙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 자기 가진 게 없으니까. 없는 쪽이 더 많이 얻어먹고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여러분. 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는 사람 멀리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왜 사람 야박하게 돈 가지고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단해야죠. 솔직하게 물어볼게.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 많을까? 없는 사람 정상이 많을까? 당연히 있는 쪽이 정상이 많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병폐를 일으키신 분들,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 있는 쪽이 많아요? 없는 쪽이 많아요? 없는 쪽이 많잖아. 그게 없는 쪽이 대부분이잖아. 제 말 틀렸습니까? 틀리다면 반박해보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돈 빌려가놓고 안 갚는 사람 누구예요? 있는 쪽이에요? 없는 쪽이에요? 돈 있으면 안 빌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자기 돈 해결하겠지. 근데 왜 돈을 빌립니까? 없으니까. 없는데 갚아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기 능력까지가 안 되니까 돈 빌리는 거잖아. 근데 없는 사람 돈 빌려주니까 당연히 못 받아. 왜냐? 없기 때문에. 돈 나올 때 없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이야.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갚습니까? 설령 일을 해도 돈이 나와도
나 말고 돈 줄 데가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지난 돈 빌리면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사람한테 절대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신용을 잘 지킵니까? 약속을 잘 지키나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용, 양심 같은 거 버린다고. 신용, 양심, 도의, 체면 버린다고요. 왜냐?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하지 체면 도덕 같은 거 지킬 여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거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런 없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없는 사람들 앞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의 아니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만약에 있는 쪽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당연히 없는 사람을 멀리해야겠죠.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봐야겠죠, 여러분. 웬만하면 만날 거리를 만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플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각박해지면 당연히 좀 신분적으로 뭔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 안 두는 게 좋아요.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나쁘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경제활동을 안 한다. 그리고 모은 돈이 없다. 뭐 빚만 있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